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우리나라 22번째 FTA, 한 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야, FTA를 22개나 했으면 그 모든 FTA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FTA 협정은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분량이.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 오류가 없겠느냐, 혹시 번역 오류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FTA 기본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보호무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모든 나라가 수출은 하고 싶어 합니다. 수출을 하면 당연히 달러가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수입은 하기 싫어합니다. 수입을 많이 하면 계속 달러를 지급해야 되고 국내 산업이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국 사람들이 소비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백날 생산하면 뭐해? 수입 물품이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호무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입하기 싫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가 수출은 하고 싶어해요. 수입하기 싫어하는 거죠. 자, 모든 나라가 수출은 하고 싶어해. 모든 나라가 수입은 하기 싫어해. 그럼 싸움밖에 안 나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자유무역을 하자. 이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였고요. 우루과이 라운드 끝에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WTO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WTO 체제 하에서는 모두가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WTO가 다자간 협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자간 협상이라는 건 뭐예요? 뭐 하나 바꾸려면은 WTO 회원국 모든 나라가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저 나라랑은 관계가 좋으니까 저 나라한테는 관세를 좀 덜 받고 싶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야, 우리나라는 나는 쟤네가 좀 싫어. 쟤네한테는 관세를 좀 더 받고 싶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WTO의 원칙 중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나라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 우리 저 나라한테는 관세를 좀 덜 받고 싶어. 그럼 나머지 나라가 뭐예요? 왜 쟤만 관세를 깎아줘? 우리도 똑같이 깎아줘. 모든 나라가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최혜국 대우 원칙이고요. 그럼 이거 있습니다.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관세 넌 2배네. 그럼 그 나라가 뭐라고요? 왜 다른 나라한테는 저만큼 받는데 우리한테만 많이 받아? 우리도 쟤들이랑 똑같이 낼래.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게 최혜국 대우 원칙이지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최혜국 대우 원칙 때문에 무언가 특정 국가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국가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모여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야, 우리 양자간 협상을 인정해달라. 우리끼리 혜택을 주고받는 걸 인정해달라. 그렇게 FTA가 탄생한 거고요. FTA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TA가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해요. WTO 다자간 협상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한테 유리한 안이 나오지도 않고 특정 국가한테 불리한 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한테 미친 듯이 유리한 안이 나오면은 나머지 모든 국가가 왜 니들만 유리하게 해? 우리는 그 거절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자간 협상의 장점은요, 특정 국가한테 매우 불리하지도 특정 국가한테 매우 유리하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그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도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은 명확합니다. 뭐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FTA의 장점은 뭡니까? 명확하죠. 양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협상하면 됩니다. 그럼 단점은 뭐예요? 양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훅 갈 수가 있어요. 다자간 협상과 달리 협상 잘못하면은 특정 국가한테 매우 유리할 수도 있고 특정 국가한테 매우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EU랑도 해, 미국이랑도 해, 중국이랑도 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FTA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국제통상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FTA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예전에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와 FTA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EU라는 나라와 FTA를 할 수 있을까? 걱정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FTA 참 잘하고 있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간 협상인 FTA에서 승리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나라와 FTA에서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FTA 승리국입니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22번째 FTA, 한필리핀 FTA까지 되면서 FTA라는 거는 이제 협정문이 나오면 그 협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우리나라 국내법이죠. FTA 특례법으로 좀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번역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 발생했습니다. FTA 초반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했어요.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한미 FTA 번역 오류가 좀 있다.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걸 하나하나 번역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번역하다가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EU가 잘못 번역한 걸 수도 있고 애초에 영문본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번역 오류가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먼저 협정문 번역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협정문은 결국 영문으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뭐 경미한 오류야 그렇다 치고 실제 어떤 오류가 치명적이냐면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을 때 혹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될 때 그때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양어라고 합니다. 양어라는 건 세금을 이만큼만 받겠다는 것으로 FTA에서 양어라고 하면은 원래 세금이 이만큼이었는데 FTA에서는 더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양어 대상이에요. 그래서 FTA 협정문 원문은 0%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번역할 때 8% 미양어로 번역을 한 거야. 사실 한 90% 이상 양어가 되어 있고요. 그 국가의 민감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 농산물 같은 게 좀 그렇죠. 그 민감한 품목은 미양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FTA가 됐다라고 모든 물품의 100% 세금이 빡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양어 대상인 게 있고 분명히 미양어 대상인 게 있고 세금도 한 번에 빡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한 번에 빡 하고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뭐 5년에 걸쳐 10년에 걸쳐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협정문 원문에선 양어 대상인데 미양어로 잘못 번역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입자가요 미양어인 줄 알고 계속 수입하고 8% 관세를 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양어 대상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정 청구해서 세금 환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와 함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양어 대상이 아니구나. 세금 내야 되는구나. 그럼 수입하지 말아야지. 양어 대상인 줄 알았으면 수입을 했을 업체가 미양어인 줄 알고 수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죠.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미양어 대상을 양어라고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래는 관세를 8%를 내야 되는데 0%로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 믿고 우후 신난다라고 해서 수입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안 냈죠? 그런데 나중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 협정에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8%였는데 어떡하지? 다 토해내세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요 부분이 실제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번역관 상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언어가 우선할까요? 우린 대충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영문본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발번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책임지는 거지 FTA 협정문이 책임지는 건 아니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는 영어로 이제 협정문이 작성되고 이제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번역될 수가 있고요. 번역관 상충이 발생될 때 영문본이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겠죠. 그러면 한미 FTA는요? 한영 FTA는요? 야, 무조건 영문본이 우선한다고? 그럼 한미 FTA나 한영 FTA는 애초에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될 건데 그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영문본이 우선한다고 하면 양키들한테 상대국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는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협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협정의 한국어본, 서바나어본, 스페인어죠. 그리고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왜요? 협정문은 영어로 나오고 그것을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각각 번역하니까 이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미 FTA에서 한영 FTA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라고 하면은 영어 원어민 국가가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미 FTA나 한영 FTA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 협정의 한국어본,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한미 FTA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한영 FTA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 EU FTA는요. 한국어를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국가 있죠. 한 EU FTA는 한국어로도 나와야 되지만 뭐 프랑스어로도 나오고 네덜란드어로도 나오고 유럽 국가 언어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한 EU FTA는 뭐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FTA 체약국의 모든 나라 언어가 다 정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리핀 FTA, 가장 최근에 발효된 한 필리핀 FTA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자, 그래서 FTA는 둘 중 하나예요. 영어로 작성하고 이제 3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문본과 한국어본 둘 다 정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협정은 번역간 상충이 발생했을 땐 어느 나라 언어가 우선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협정문의 내용을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우린 그걸 FTA 특례법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고요. 줄여서 FTA 특례법 혹은 이제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냥 FTA 특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FTA 특례법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협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겠죠. 그럼 FTA 특례법에서 번역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FTA 특례법 3조를 보시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즉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이니까요. 당연히 관세법에선 관세 8%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FTA 특례법은 0%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8%, 0%가 상충할 때 당연히 FTA 특례법이 우선하겠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관세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 법, FTA 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FTA 특례법보다는 협정이 우선 적용되고 협정의 언어 간 상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어가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거나 영어가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FTA 특례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칠레 FTA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건 포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농가가 있는데 칠레는 당연히 포도 시장을 개방하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한칠레 FTA에서는요 독특한 협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칠레산 포도 있잖아. 칠레랑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니까 우리나라 수확기에는 칠레산 포도에 대해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 우리나라 포도 비수확기에는 그때가 칠레 수확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비수확기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제 낮게 받겠다. 우리는 그것을 계절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즌, 어떤 계절인가에 따라 한칠레 FTA 관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 안 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 번역이 되면서 그대로 모든 계절과 상관없이 0%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계절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좀 나왔죠. 칠레산 포도 업무착오로 12억 원 계절 관세 누락, 칠레산 포도 관세 누락.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수입자들은 신났을 거예요. 이상하다. 한칠레 FTA 그 계절 관세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하면 무슨 관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FTA 특례법을 봤더니 맙소사 한칠레 FTA가 적용이 되네? 왜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실제 관세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한칠레 FTA 원문, 이제 국문본이에요. 협정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AGS 코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0806 100000 신선한 포도는 10년 S라고 되어 있고요. S 잘 보세요. 그 다음에 0806 200000은 이제 건조한 포도죠. 건조한 포도는 그냥 10년이에요. 그럼 10년과 10년 S의 차이는 뭐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FTA라는 게 모든 물품이 양어 대상인 것도 아니고 양어가 됐다라고 해서 관세가 한 번에 빡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10년은요.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철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TA 협정문을 보시면은요. 2004년 발효일에는 관세 9.1%를 깎아주고 원래 관세법상 내야 될 관세, 그 다음에 05년 2년 차에는 18.2%,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27.3%. 그래서 10년 차가 되는 이제 14년 1월 1일부터는
10% 이제 감면이 돼가지고 관세가 0이 된다는 겁니다. 10년에 걸쳐 점점 관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10년 S라는 건 뭐예요? 10년에 걸쳐서 이제 관세가 점점 낮아지는 건 맞는데 S라는 건 뭐예요? 계절 관세라는 겁니다. 특정 계절에만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칠레 FTA 협정문 원문을 보시면 원문이라고 다 국문본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본을 국문본으로 번역은 잘했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불호기 한국의 관세 철폐 계획에 10년 S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에 대해 관세 철폐 계획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매년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게 계절 관세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한칠레 FTA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 계절에 대해서는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맞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자, 이게 이 FTA 협정문이 FTA 특례법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년이 이제 이미 지났으니까 건조한 포도는 당연히 0%일 거고 10년에 걸쳐 철폐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신선한 포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양어, 즉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된다. 즉 이 시즌에 수입되는 건 이제 양어 대상이 아니니까 관세를 내야 되고요. 하지만 0%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냐고요? 계절 관세가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양어 대상이 아닌 거죠. 요게 맞는 번역인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신선한 것 한 번에 0% 빵! 봐봐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제 맞는 번역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신선한 포도 0% 빵! 충격과 공포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누가 그거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여긴 왜 똑같은 말이 두 번 있나요? 이제 FTA 특례법 원문을 보시면은요, 이거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이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야 그냥 0%라고 되어 있지만 막 10년이 됐을 그 타이밍에는요, 올해도 0%, 뭐 내년에도 0%, 그 다음 년에도 0%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보여준다라고 똑같은 말이 두 번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어찌되고 이렇게 발번역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맞는 번역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충격과 공포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TA 특례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협정문에선 그 계절에는 관세를 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징을 이제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서류 보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제 5년이 넘어간 것들은 당연히 추징 못할 것이고 또 하나 이거 추징하는 것도 사실 나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FTA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특히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1번 1호 FTA니까요. 자, 그럼 가장 최근에 발효된 22번째 한 필리핀 FTA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한 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고 이제 3월 7일에 관세청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FTA 관세법 시행령, FTA 관세법이 FTA 특례법 말하는 거죠. 별표 17의 8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한 협정 관세율 정정 안내라고 해서 이제 정정 사유는 미양어 품목인데 협정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번역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대응이 좀 빨라요. 그리고 워낙 이제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전산으로 조회를 했고 전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FTA 특례법 이 번역 쪽에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바로 그리고 사실 한 필리핀 FTA가 발효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그렇게 교역이 많은 케이스는 아니어서 크게 뭐 문제되진 않고 이제 빠르게 이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번역 자체도 굉장히 제대로 되어 있을 뿐더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FTA 그 초창기에는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세사들은 반드시 협정문 원문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제 99.99999% 이제 관세청에서 산업부에서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전산에 조회하는 걸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만 저희는 습관적으로 협정문 원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협정문 원문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확인하는 법이라도 알려줘야 되지 않냐? 조회를 하시면은요, 그럼 필리핀에서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이제 FTA라고 검색을 하시면 FTA 강국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협정문 정보죠.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가 나오는데 필리핀을 클릭하시면 이제 협정문 원문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협정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협정문 원문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871120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은 자, 머릿속에 카테고리 15라고 되어 있죠. 이 15가 뭐예요?